우리가 보잘것없다고 할 때 드는 하루살이조차도 1km 떨어진 곳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혀 감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식물도 말이죠. 빛이나 소리나 물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15가지나 된다고 하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SNS나 유튜브 때문에 더 심화됐다고들도 하는데요. 그 제일 근저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분쟁에서도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문제다. 우리 개인의 생각은 말이죠. 자기가 자라온 문화, 그 다음에 환경, 자기 개인적인 몇 가지 경험, 그 다음에 자기 현재 처한 위치, 그런 거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명심할 때 착각은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많은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겠죠.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이 너무나 이게 한계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뭐 다 볼 수 있는 시력도 없고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뭐 우주 망원경이 생기고 전자현미경이 생기니까 전혀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전자현미경을 낀 것처럼 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일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도 전혀 다르게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여기에서 세상을 가공을 하고 세상을 이런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식 능력의 부족이 결국은 우리가 착각하는 데 주된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큰 종교들이 생긴 지 뭐 세계 4대 종교니 하는 거 생긴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진위를 못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각자 내가 보는 이 종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우주와 지구와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아마 곧 판명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일단은 우리의 인식 능력의 부족이 우리의 착각을 불러오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착각이 사실은 우리 생존에 필요합니다. 필요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전자현미경과 같은 그런 시력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온갖 우글거리는 미생물들이나 병균들을 우리가 보고 산다면은 이 못 살 겁니다. 막 긴장되고 혐오스럽고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빛의 10%밖에 감지를 못한다고 하죠. 나머지 그 90%를 감지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럽거나 뭐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죠. 멧돼지 같은 우리가 후각을 가진다면 멧돼지는 땅속 몇 미터에 있는 냄새도 맡는데 그런 후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너무 싫은 냄새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고통스러워서 못 살 겁니다. 속도감도 마찬가지죠. 초속 30km로 달리는 이 공전 속도를 우리가 느끼면 어지러워서 못 살겠죠.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내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굉음이 나는데 그걸 우리가 들으면 아마 못 살 겁니다. 괴로워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이 한정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내고 또 이 세상은 어떤 데인가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데 그거 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극한 대립의 원인이죠. 자기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식의 능력을 너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위험한 착각이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의 지각 능력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지혜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좀 전에 좀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칠레의 생물학자인 움베르토 마투라나,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바렐라, 생물학자들은 우리 과연 생명체는 주변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와 같은 그 생명체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감각과 지각이 가공해낸 환상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따르면은 물질이, 그 우리 뇌의 어떤 물질, 세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만들고, 그 인지 능력이 다시 이 우리 세계 물질의 그 존재 양태를 재구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꽤 유명한 그 이태리의 그 양자 물리학자인 까를로 로벨리라는 그분은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우주의 모든 대상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속성을 가질 뿐이지 본래 고유한 속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대로 이 가짜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그런 불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요, 연기다.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가 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연기,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 그 다음에 연에 의해서, 연은 간접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가 또 그것이 조건이 달라지면 또 바뀌고 사라지고 한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양자 물리학과 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진리 있으면 좋겠다. 뭐 그건 희망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나 그 많은 그 문화들의 역사를 보면 절대적인 선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명은 귀하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면 그건 가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그런 악인데, 사실 보면은 그것도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어느 문화에서나 그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동상을 세우고 영웅으로 받들죠. 근데 만약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그 선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걸 또 다른 어떤 핑계나 기준을 들이대면서 또 예외를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는 모든 부모들이나 조상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장을 했어요. 땅이 묻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90%가 화장을 하죠. 그죠? 화장을 하는데, 그때 같으면은 만약에 부모를 화장하면은 그 자식은 아마 그 사회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 쫓겨나거나 뭐 매장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부모님 화장터에 가보면 부모님 시신이 타고 있는데 커피 마시고 김밥 먹고 하면서 6월이 언제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 사회 문화가 이제 그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죠. 결혼 제도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부계 사회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예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모계 사회 속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부계 사회가 되고, 오늘날에는 뭐 이제 또 부계 사회라는 말조차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은 뭐 요즘은 아마 많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생물학에서 다른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이제 어떤 지각 능력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지각 능력들을 가진 생명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 우월주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몇 킬로 떨어진 자기 동료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새 같은 경우는 아마 시력이 우리 시력 측정기로 한다면 뭐 5.0이 될지 6.0이 될지 모르겠죠. 그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할 때 드는 그 하루살이조차도 1km 떨어진 곳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감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식물도 말이죠. 빛이나 소리나 물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15가지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나무들이 수백 년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못 하는데 그 미국의 린 마글리스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는 말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에는 선두주자가 없다. 모든 생명체는 공생하는 관계이다. 모두가 진화라는 동등한 그 여정을 걷고 있는 동반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왜 우리 어떤 종교나 뭐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 귀한 생명체를 왜 죽이냐고 그렇게 말렸던 이유가 이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개미나 나나 참 귀한 생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년의 그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조상들의 개미도 개미 나름의 그 조상들의 처절한 그 삶을 통해서 이어져 온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한 생명체죠. 근데 이제 이 오늘날 그 서구 중심의 그 세계관, 서구 중심의 그 자연관이 지구를 망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서양에서는 이성 중심주의가 근대에 와서 탄생을 했고 그 이성 중심주의가 개인주의도 낳고 또 한편으로는 제국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성적이고 타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미개인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선이 악을 구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대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사륙하고 이런 역사를 인종차별을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역사를 한 500년 동안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성경에서 뭐 그랬죠.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명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대 서구의 그 500년 역사는 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면은 지구는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화성이나 딴 데 가서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혹가다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차라리 그 힘으로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주 개발이나 이런 데는 어떤 상업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지구를 살리는 게 훨씬 빠르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뭐 최근에 그 SNS나 뭐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화됐다고들도 하는데요. 일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근저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분쟁에서도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생각은 말이죠. 자기가 자라온 문화, 그 다음에 환경, 자기 개인적인 몇 가지 경험, 그 다음에 자기 현재 처한 위치, 처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명심할 때 우리는 좀 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남과 그래도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오면 말이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묻죠. 왜 그런 질문이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 사람이 요즘 뜨고 있는 한국에서 왔구나. 케이팝이 있지. 아, 저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더라. 그렇죠? 아, 요즘은 계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혼란스럽다더라. 뭐 이제 저 사람들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에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 어디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한 개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화나 환경, 경험, 처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 are you from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싹 들어오죠. 그래서 또 내가 이 사장일 때 생각과 직원일 때 생각이 다르죠. 직원일 때 생각은 사장이 되면 뭐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자식일 때 생각과 부모가 됐을 때 생각이 다릅니다. 자식일 때는 아니 부모가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게 불평이지만 막상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은 또 자식을 간섭하게 되죠.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놈이 저렇게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생각은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생각 그리고 지금 가진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차라리 지금 내 생각은 내 어릴 때 생각보다는 나 또래의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더 유사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자기의 생각은 아까 말한 문화, 환경, 경험, 처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할 때 우리의 분쟁은 다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